오늘 그 1교시는 그 그동안 그 프리미어 했던 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잠깐 좀 이야기하고 궁금한 거 질문 받는 시간 갖고 몇 가지 좀 전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단톡방으로 그 과제 최종 과제를 제가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의 영상,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편집은 소스만 준비되어 있으면 편집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결과는 나와. 중요한 건 소스 준비하는 거거든요. 영상 촬영하는 것부터 해서 음성 녹음하는 거, 그다음에 뭐 컴퓨터 화면 캡처하는 거, 아니면 뭔가 영상 작업하는데 필요한 소스, 그림, 영상, 그림, 소리 뭐 다 그런 소스를 준비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이제 다 준비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자 할 수 없으면 제가 도와드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수료 후에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수 준비하는 거는 그 실습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월요일 그렇게 이틀 동안 계획은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월요일 날 참석 못 하시는 분은 이제 목요일 날 실습하고 나서 그거를 수료 후에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수료했다고 결과 그 딱 손 놓지 마시고. 그래서 이틀 동안 실습을 하는데 풀로 제가 다 드리지 못하고 아마 목요일 첫 시간 한 1교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교시 정도는 제가 잠깐 뭔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길게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 그냥 나는 이러한 형식의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라는 그런 간단한 소개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 한 1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1분도 채 안 걸릴걸요. 간단한 소개 정도면. 그 쇼츠 영상 만든다 생각하시고 짧게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자료는 이렇게 준비하고, 저 어떤 뭐 내가 이제 소스 준비하는 모습을 찍어도 되고, 또 내가 소스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설명하는 걸 적어도 되고, 또 내가 뭐 이러한 취미가 있는데 이러한 취미를 내가 앞으로 영상에 올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어떤 포부를 밝혀도 되고요. 그래서 자료는 이제 수요일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수요일까지. 그래야 목요일날 실습을 하니까.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자기 얼굴을 찍어보세요. 전면 카메라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 얼굴 보면서 그냥 잠깐만 찍어보세요. 영상 한 10초 정도. 촬영을 하시고 나서 가로로 찍으세요. 가로로. 예, 가로로 찍으세요. 그래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가로로 촬영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셀카 촬영하듯이 촬영을 해보세요. 짧게 찍은 다음에 그 촬영하신 거를 본인 스스로 플레이 해가지고 보세요. 보실 때 영상의 내가, 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잘 보세요. 사시가 돼 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셀카를 찍으면은 액정 화면을 보거든요. 요건 셀카 찍을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액정이 있고요. 카메라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여기를 봐요. 여기를 보지만 카메라는 여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고 이쪽이죠.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내 시선이 여기로 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잘 모르지만 촬영해서 보면은 내 눈이 사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처음에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화면 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는 무시하고 렌즈를 보세요. 렌즈를 보면서 촬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그 숙련된 사람은 전면 카메라 안 쓰고요. 그냥 후면 카메라 써요. 왜냐? 후면 카메라는 렌즈만 보면 되거든. 화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 그게 숙달되면 후면으로 충분히 셀카 촬영할 수 있어요. 그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면 카메라로 촬영하실 때는 처음에 잘 나오는지만 액정 보고, 그 다음에는 렌즈에 시선이 가야 돼. 그래야 사시가 안 돼요.
유튜브 그 유튜버들 중에 셀카 촬영하시는 분들 그런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인데요. 잘 보세요. 자, 이분도 혼자 그 캠핑 즐기시는 분인데 혼자예요. 누가 안 찍어줘요. 자, 어떻게 촬영했을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걸 어떻게 촬영했을까 잘 보세요. 미리 맞은편에 갖다 놓고 갔겠죠. 혼자 낑낑거리면서 혼자 가서 저 카메라 세팅하는 것도 일이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미리 이제 생각하고 뷰 보고 방향 잡고 위치 잡고 얘는 지금 보면은 옆봉우리예요. 옆봉우리 낑낑거려서 와가지고 놓고 이제 갔어. 대단하죠. 몇 분 동안 말이 없어. 그런데 빠져들어요. 시간 엄청 걸리겠죠. 저거 하나 펴는데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카메라 갖다 놓고 좀 펴놓고 또 갖고 와서 좀 펴놓고 그렇죠. 그 가끔 보면은 이제 몸에 착용한 바디캠도 사용해요. 보통 고정해놓고 촬영하다가 몸에 거치해가지고 촬영하고 또 들고도 가끔 촬영하고. 혹시 모를 비가 쏟아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들고 찍죠. 자, 지금 셀카인데 시선 잘 보세요. 정면 잘 보고 있죠. 와, 이게 바로 익스트림 롱샷인데요. 자, 이게 지금 산 밑에 있어요. 위에 이만큼 높은 산이 더 있어.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위에 저 봉우리에다가 세워놓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보통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캠핑 주로 가시는 분들은 짐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 삼각대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특히 삼각대 중에 고릴라 삼각대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에 칭칭 감아서 거치할 수 있는 고릴라 삼각대가 있어요. 이런 거 주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바디캠 같은 경우는 그 거치대가 있어요. 이렇게 가방에 거치할 수 있는 이렇게 브라켓도 있고요. 따로 이렇게 어깨끈을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를 거치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러려면은 조그만 액션캠이 필요하겠죠, 그죠? 큰 거는 걷지 못하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목에 걸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목에 걸고 사용하기도 하고 이러한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어요. 프리미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기능 전달해 드릴 거는 다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 이펙트는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시간 보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는 할 계획이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프리미어와 같이 접목해서 잠깐 그냥 실습식으로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오늘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포토샵 기초 내용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포토샵을 이용해서 프로필 사진과 배너 이미지 만드는 것을 같이 해볼 거예요. 프로필 사진과 배너 이미지는 그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서 한번 만들어 봤지만은 내 입맛에 맞게 내 취향대로 그 만들려 그러면은 포토샵으로 직접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리고, 내일은 미리 보기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외부 자막 만들기 기능 같이 해보고, 그 눕기 따기라고 일반적으로 그 배경 지우기 기능이 있어요. 그거 간단하게 하는 거 해서 그거 배경 지운 이미지를 영상 위에 올리는 거 같이 해보고, 그렇게 포토샵을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제가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리고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프리미어는 혹시나 그 요 과정 진행을 하는 중에도 궁금한 거 생각나면 질문하시면 그거 따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교재 221쪽 열어주시고요. 포토샵은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사진이든 그림이든 어떠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가지고 와서 편집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해요. 물론 제작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용도가 편집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포토샵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스가 필요한데요. 소스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없는 상태에서는 뭐 자막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거를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할 때 포토샵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방송사 로고나 아니면 프로그램 이름 아니면 자막,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죠.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죠. KBS 로고도 이미지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 위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는 로고나 채널 이름이나 영상 제목이나 넣는다 그러면 주로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영상 위에 올려요. 우리가 그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프로필 사진, 배너 이미지, 채널 아트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게 같은 거예요. 배너 이미지와 채널 아트는 같은 겁니다. 자, 미리 보기 이미지도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지만 이제 앞으로 배울, 여기서 이제 그 포토샵을 이용하면은 좀 더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특히 배경 지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미리 보기 이미지를 다채롭게 구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즉 프로필 사진, 배너 이미지, 미리 보기 이미지, 그리고 외부 자막, 채널 타이틀, 채널 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포토샵 잠깐 실행시켜 보시겠습니까? 바탕화면에 PS 포토샵. 교재 223쪽 참고하면서 설명 들어주세요. 맨 위 상단에 메뉴가 있죠?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메뉴 밑에 말고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게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각종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도구이고요. 그리고 메뉴 밑에 있는 요게 뭐냐면 이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 기능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도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 도구에 대한 추가 기능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옵션 바예요. 옵션 바. 선택 기능이 있는. 그래서 이 옵션 바, 이 모양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쪽 텅 비어 있는 이 공간이 작업 공간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포토샵으로 만들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는 여기가 그 패널 윈도우가 들어가 있는데요. 상단에 여기 위에 메뉴 중에 윈도우라는 메뉴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지원하는 패널들이 이쪽에 다 나오게 돼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워낙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자, 여기 레이어, 패스, 요건 유심히 봐놓으시고 꼭 기억해 놓으세요. 포토샵에서 이 레이어를 잘 이해를 해야 편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메뉴 눌러서 캐릭터, 윈도우 메뉴 눌러서 캐릭터. 요게 뭐냐면 글자 입력할 때 글자체라든지 글자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요게 항상 나와 있는 게 좋아서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윈도우 캐릭터. 그럼 이렇게 나왔죠. 여기 A. 바로 요 A가 캐릭터 패널 버튼이에요. 이제 요거 누르면 딱 펼쳐질 거예요. 나와라. 오케이. 자, 요 정도만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이쪽에 도구는요, 기능들이 워낙 많은데 이 도구들만 잘 이해를 해도 포토샵 기능을 어느 정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제 블로그 잠깐 들어가 보시겠어요? 블로그 상단 메뉴에 포토샵이라고 있죠? 포토샵. 포토샵 여기 들어가 보세요. 포토샵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포토샵 기본 도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포토샵 기본 도구. 전체 그 도구 명칭과 밑으로 내려가시면 각 도구의 용도와 기본적인 사용 방법, 정말 기본적인 사용 방법만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 캡처해 가지고 기본 사용 방법 적어 놓은 거 있으니까 만약에 도구에 대한 용도와 사용 방법 궁금하다, 요 글 참조하셔서 사용 방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루어 보셨어요. 언제? 프리미어에서. 자, 프리미어 비디오 1, 2, 3 트랙 있죠? 그게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타이틀러에서 왜 글자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박스를 입력하면은 박스를 글자 밑으로 보냈죠? 그게 레이어예요. 즉 레이어는요, 이렇게 투명한 필름으로 겹쳐져 있고요. 각각의 필름에 글자나 도형이나 이미지를 올려서 겹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맨 밑에, 2번이 위에, 3번이 맨 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1번이 맨 밑에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고요. 최종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위에서 본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사항이 있죠. 이미 한번 겪어봤죠, 그죠? 만약에 비디오 2 트랙에 레이어 2번에 불투명하게 색을 다 칠하거나 이미지나 영상을 넣었어. 그러면 밑에 비디오 1 트랙 레이어 1이 가려져서 안 보였죠. 요거는 레이어 사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프리미어에서도 비디오 트랙을 배치할 때 주의사항이 있지만 포토샵도 레이어 배치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단 프리미어하고 다르게 포토샵은 레이어 위치를 내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프리미어는 비디오 트랙 위치를 못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비디오 2 트랙에 이제 불투명을 넣었어. 그러면은 비디오 2 트랙에 있는 거를 밑으로 비디오 1 트랙으로 끄집어 내리거나 뒤로 가서 밑으로 내리거나 해야 되는데 포토샵은 그냥 레이어만 밑으로 끄집어 내리면 돼요. 교재 227쪽, 227쪽. 자, 포토샵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가 1번 위로 올라갈수록 레이어 숫자가 증가되고요. 맨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여기에 레이어가 있고요. 요 레이어 만들고 옮기고 이름 바꾸고 삭제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교재 232쪽 열어주세요.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중간에 앞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뒤로 올게요. 가장 기본적인 프로필 사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필 사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처음에 유튜브 들어가서 목록 나오죠. 요거예요. 요거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본인 채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크게 보이죠. 하지만 실제 첫 페이지 목록에서는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은 조건이 그렇습니다. 알아볼 수 있게 글자든 사진이든 이미지든 알아볼 수 있게 최대한 심플하게. 자, 보시면은 여기 YTN 심플하죠. 보이죠? 그다음에 MBC 보이죠? 기타 보이네.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고양이 보이고, 이렇게 사람 얼굴 잘 안 보이는 거는 좀 피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 알아볼 수 없는 건 좀 피해야 되고, 특징적인 딱 봤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프로필 사진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심플하게 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프로필 사진은 규격이 있어요. 요건 유튜브에서 정해 놓은 거고요. 교재 233쪽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유튜브 채널 규격 설정 가로 세로 800픽셀 해상도가 72픽셀 요게 규격입니다. 자, 포토샵에서 이 규격대로 캔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포토샵에서는 이 작업 공간을 캔버스라고 하고요. 왜 우리 그림 그리는 캔버스 있죠? 그 캔버스예요. 그래서 캔버스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눌러서 포토샵에서 파일 뉴 누르면 이렇게 캔버스 창이 떠요. 뉴 캔버스 창. 233쪽 중간에 캔버스 설정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적어 놨어요. 자, 여기 처음에 이름, 캔버스 이름이죠. 여기에다가 프로필 사진이라고 적어 볼까요? 자, 그리고 프리셋은 캔버스 규격이 사전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웹 선택하세요. 웹. 요 웹을 선택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자, 그리고 위드 하이트를 800. 프리셋을 조금 전에 웹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리솔루션이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72로 바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뒤에 단위 픽셀이죠, 픽셀. 자, 여기서 마우스 휠 사용 금지. 왜냐? 얘들이 센티미터, 미터, 인치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800 픽셀이 아니라 800 센티미터, 800 미터. 꽤 멀죠. 그래서 픽셀, 단위 픽셀을 꼭 해야 됩니다. 요건 주의사항이에요. 캔버스 만들 때 영상용은 픽셀 단위. 자, 이 해상도는요. 영상용, 웹용 이미지는 전부 다 72입니다. 인터넷에 뭘 올린다 다 72예요. 그리고 책 만들어 150.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프린트해요. 300. 인쇄한다 300. 책 만든다 150, 100글씨 300, 240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72만 기억하면 돼요. 자,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사각형의 캔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레이어 패널 쪽에 보면은 여기 백그라운드라고 하나 생겼죠, 그죠? 백그라운드 이게 방금 만든 캔버스예요. 캔버스를 처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라고 있고 기본 색깔이 있고 잠겨져 있어요. 이게 처음 캔버스 만들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 한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234쪽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도구 패널 중에 T, 타입 툴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 그러면 깜빡깜빡 커서가 깜빡거리죠. 글자를 입력을 해 보시면 프리미어하고 다르게 한글을 입력하면은 고맙게도 한글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자, 요거 글자 입력하는 기본 규칙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은 설명 들어주십시오. 기본 규칙. 자, 포토샵에서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글자체 못 바꿉니다. 글자 크기 못 바꿉니다. 글자 색깔 못 바꿉니다. 왜냐? 글자 입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상단 옵션 바에 보시면 이렇게 완료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 주시거나 이 버튼을 아니면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키 키보드 가운데 있는 거 말고 숫자 키패드의 엔터키를 치면은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다른 도구를 선택하세요. 대표적으로 이동 도구 맨 위에 있는 요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풀려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자 입력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글자체 색깔 크기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조금 전에 A 추가해 놓은 거 있죠? 눌러보세요. 이게 캐릭터 패널이에요. 캐릭터 패널. 자, 여기서 글자체, 요게 글자체, 글자 두께, 글자 크기, 줄 간격, 글자 간격 다 있어요. 하나씩 눌러보세요. 먼저 글자체 클릭. 포토샵은 고맙게도 글자 미리 보게 떠요. 우리가 따로 설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폰트 클릭해가지고 글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색깔도 옆에 있죠. 컬러 요거예요. 요거 클릭해가지고 색깔도 바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클릭.
요 색깔은 그 프리미어의 타이틀러에서 색깔 선택한 거는 똑같아요. 색깔 범위 선택하고 색깔 선택하고 오케이. 자, 글자 크기는 요거 PT라고 되어 있는 포인트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이 없죠, 그죠? 난 더 크게 하고 싶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숫자를 직접 클릭해가지고 지워버리고 직접 입력해 주세요. 엔터. 그러면 큼지막하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 에디트 메뉴 눌러서 에디트 메뉴 중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프리 트랜스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익숙한 모습 보이나요? 모서리 점 생기고 줄 생겼죠, 그죠? 자, 여기서 모서리 점 클릭해서 크기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Shift 키 누르면은 가로 세로 비율 유지하면서 크기 바뀔 수가 있고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날씬해졌다가 뚱뚱해졌다가. 그럼 위치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프리 트랜스폼으로 바꾸다 보면은 또 뭐가 생겼죠? 여기 옵션 바에 완료 버튼이 보이네요. 얘를 눌러주거나 숫자 키패드의 엔터 키를 쳐주거나. 자, 이렇게 글자를 하나 입력을 했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죠? 글자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글자 레이어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자, 글자는 이렇게 T라고 표시가 돼요. T가 타입, 글자라는 뜻입니다. 타입. 맨 위에 이동 도구 선택하시면은 이동 도구는 내가 마음대로 개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글자의 위치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동 도구 선택해서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글자가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자, 이 이동 도구는 레이어 자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글자를 누를 필요 없고요. 어디를 눌러도 글자가 움직입니다. 어디를 눌러도 글자가 움직여요. 요거는 레이어 자체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를 클릭하든지 간에 글자가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 조금 전에 왜 그 프리 트랜스폼에서도 글자 움직일 수가 있었죠, 그죠? 요거는 글자만 움직여요. 레이어는 그대로 있고 글자만 움직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포토샵에서 글자를 만약에 두 줄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하듯이 글자를 입력하다가 엔터키 쳐서 글자 입력하지 마시고요. 한 줄 입력하고 완료하고 다시 새로 만들어 주세요. 자, 다시 T 눌러가지고 T 눌러서 캔버스 클릭 완료. 그다음에 이동 도구 선택, 글자 위치 바꿔주고 글자 색깔 바꿔주고 글자 크기 바꿔주고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위에 줄 입력하다가 엔터 키를 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줄만 따로 글자체와 글자 색깔, 글자 크기를 바꾸기가 번거로워요. 할 수는 있는데 번거로워요. 하지만 완전히 따로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줄 프로필 사진이라는 글자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다시 프로필 사진 글자가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고 나서 이 프로필 사진 글자를 클릭해서 움직여 주거나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줄 글자를 뭔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줄 글자가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대상을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게 포토샵 기본 사용 규칙이에요. 레이어 선택하고 그 레이어 있는 거를 작업한다. 자, 이거 교재하고 살짝 다른 내용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프로필 사진은 글자만 넣기도 하고요. 사진만 넣기도 하고 아니면 단색 배경에 글자를 넣기도 하고 사진에 글자를 넣기도 해요. 기본 구성은 그렇습니다. 자, 요건 지금 색깔이 흰색이죠? 만약에 내가 다른 색깔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색깔은 글자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해 보세요. 클릭, 백그라운드 레이어 클릭. 여기다가 색깔을 입혀줄 거예요. 칠할 거예요. 색깔을.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도구 패널 보면은 여기 어디 갔니? 여기 보이죠? 요게 색깔이에요.
요거 클릭해가지고 클릭. 또 색깔 창 뜨죠. 배경색으로 넣고 싶은 색깔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색깔이 바뀌어졌을 겁니다. 자, 이제 색을 칠하는 거는 어떤 거냐? 위로 쭉 올라가시면 요 모양 도구 있죠. 요게 그라데이션 도구인데요. 저처럼 요게 나와 있기도 하고 아니면 페인트 통이 나와 있기도 해요. 요거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페인트 버켓 툴. 요거예요. 이 그라데이션 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하고요. 백그라운드를 그냥 흰색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색이 싹 칠해집니다.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다시 포그라운드 색깔 더블 클릭해서 다른 색깔 선택하고 다시 페인트 통으로 칠하시면 돼요. 이게 페인트 통이 색깔 칠하는 도구입니다. 자, 나는 만약에 배경으로 사진을 넣고 싶어. 그러면 배경으로 사용할 사진을 하나 구해 와 볼까요? 자, 픽사베이 들어가셔서 자,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사진을 하나 골라 보세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사진을 일단 정사각형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사진 중에 가운데 동그랗게 해서 보여줄 만한 사진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만약에 나는 자, 이 사진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이 보트를 타고 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정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글자를 쓰면 되겠죠, 그죠? 저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무료 다운로드. 사이즈는 우리가 이제 800 픽셀로 자를 거예요. 그래 이왕이면은 좀 큰 게 좋아. 그래서 영상 규격의 해상도를 하시면은 적당할 거예요. 참 바탕 화면에 우리 그 포토샵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바탕 화면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다 소스 저장하고 다 해요. 포토샵 폴더 만들고 여기다가 저장하고 우리 작업한 것도 저장하고. 자, 이제 사진을 불러올 건데요. 다운로드한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메뉴 눌러서 오픈, 파일 오픈. 그리고 사진을 찾아서 선택해 주세요. 저는 포토샵 폴더에 만들어서 넣습니다. 포토샵 이렇게 사진 선택하고 열기. 자, 사진 불러왔고요. 자,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은 화면 잘 보십시오. 위에 탭이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 사진 탭. 방금 작업하던 프로필 사진 탭은 여기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전환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보이죠, 그죠? 캔버스를 처음 새로 만들면 그 밑바탕 색이 그냥 흰색만 나오지만은 사진은 이렇게 사진이 조그맣게 썸네일로 보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프로필 사진 규격에 맞게 800 픽셀로 잘라야 돼요. 237쪽에서 238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순서대로 나갈 건데요. 자, 먼저 1번 자르기 도구 선택. 자르기 도구 크롭 툴을 선택. 자, 그러면 사진 주위에 점선이 생겨 있을 거예요. 여기 옵션 바에 800 px 꼭 px까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픽셀 단위예요. px 800 px. 자, px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800만 하면은 비율로 잘리기 때문에 커져 버려요. 그래서 800 px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점선이 사라지고 실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서리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크기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을 클릭하면은 위치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 앵커 포인트 있죠? 요거는 누르지 마세요. 이쪽 주위만 눌러서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 크기와 위치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사진이 움직이면서 여기 선택한 영역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를 그려서 안쪽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가지고 분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한 이 정도 그냥 알아볼 수 있게. 자, 이것도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면은 완료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단의 옵션 바의 완료 버튼 또는 엔터키. 그럼 이렇게 내가 영역 설정한 부분만큼 딱 분할이 됐습니다.
자, 이동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항상 프리미어도 우리가 다른 도구 사용하고 선택 도구 바로 선택해 줬듯이 포토샵도 다른 도구 사용하고는 바로 이동 도구 선택해 놓으시는 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사고를. 자, 요거를 우리가 프로필 사진 캔버스로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하는 방법. 일단 이 전체 선택 복사하기 위해서 전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단 메뉴에 Select All, 단축키는 Ctrl A. 참고로 포토샵은 단축키를 몇 개 알고 있으면 꽤 빠르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 Ctrl A는 포토샵만의 Ctrl A가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의 전체 선택은 Ctrl A입니다. Ctrl A 누르고 그럼 이렇게 선택됐죠, 그죠? 자, 이제 복사 키가 뭐죠? 단축키? 그렇지, Ctrl C. Ctrl A, Ctrl C, Ctrl V는 외워놓으시면 모든 프로그램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정말 좋죠, 그죠? 자, 이제 프로필 사진 캔버스로 이동합니다. 프로필 사진 캔버스로 이동.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자, 중요합니다. 붙여놓을 곳이 글자 아래에 놔야 글자가 보이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Ctrl V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백그라운드 레이어 위에 붙여넣기가 될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사진 불러와서 규격에 맞게 잘라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원을 그릴 건데요. 프로필 사진은 동그랗게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동그라미 안에 글자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내가 표현을 할 거예요. 교재 241쪽. 원이 들어갈 곳은 맨 위에도 되고 사진 바로 위에도 돼요. 일단은 사진 레이어 선택해 놓으시고요. 사진 레이어 선택을 해 놓고, 자, 원 그리는 거는 도구 중에서 바로 이 손바닥 위에 있는 이 도형 도구예요. 요거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 보시면 요거를 눌러 주세요. 일립스 툴. 자, 이제 도형 도구 선택하고 캔버스를 클릭. 자, 위드 하이트 값을 800px. 센터는 뭐 굳이 클릭하지 않으셔도 돼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위드 하이트 값만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딱 그려졌을 거예요. 자, 242쪽 참고해 주시고요. 자, 242쪽의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3번 가운데 정렬을 4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밑에 4번 테두리 만들고 투명하게 처리를 3번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뒤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도형 도구 그대로 선택돼 있죠. 위에 상단 옵션 바에 보시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자, 먼저 필 쪽에 이 색깔 클릭해 가지고요. 클릭해서 요거 노칼라 요거 선택해 주세요. 노칼라 클릭. 색깔을 빼는 거예요. 요 색깔 필 쪽에 색깔 클릭해서 바로 노칼라. 자, 그리고 스트로크 쪽에 색깔 클릭해서 이제는 흰색이나 사진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색깔이 있죠. 스트로크 색깔 클릭, 그 다음에 흰색 클릭. 옆에 요거는 테두리 두께예요. 그렇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께요. 3피트로. 이렇게 색깔 빼고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얘를 화면 가운데 정렬하는 걸로 할 건데요. 자, 이동 도구 선택해 주시고 그냥 쉽게 이 레이어를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렬 방법이 242쪽 위에.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이동 도구 선택하고요. 자, 교재 보시면은요. 백그라운드 레이어하고 이 원 레이어 두 개가 같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요 일립스 원 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해 주세요. 자, 요거 사용하는 조건. 요 잠긴 게 안 풀려져 있어야 돼요. 혹시나 실수로 이 잠긴 게 풀려 있다, 이 기능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 잠긴 게 풀렸다. 두 번째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은 상단 옵션 바에 봐 보세요. 얘들이 나와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죠. 자, 요거 가운데 클릭하면은 이렇게 정 가운데 딱 들어갑니다. 요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요거는 봐주세요. 이 상단 이 이동 도구에서 이 상단 옵션 바에 있는 이 정렬 도구의 사용 조건 개체가 두 개가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원 이 레이어를 두 개 같이 선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잠겨져 있어서 안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일립스 레이어 1이 백그라운드 레이어 쪽으로 끌려와서 화면 정 가운데 들어가는 원리인 거예요.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이 원 레이어만 선택을 해요. 원 레이어만.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면은 이 원과 이 캔버스가 선택이 돼요. 원과 캔버스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두 개죠. 그러면 얘들이 활성화돼서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캔버스는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돼 있다 보니까 원이 캔버스 쪽으로 끌려와서 가운데에 맞춰집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요거는 교재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경사진 했고 원. 그래서 이 글자도 이 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크기와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글자는 가급적이면 큰 게 좋아요. 큰 게. 작은 글자는 이렇게 안 보이죠?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줄은 치울게요. 첫 번째 줄만 나고. 자, 글자 꾸미는 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글자로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나 그림자를 넣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테두리 넣는 방법,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글자 레이어 선택해 놓으시고요. 글자 레이어 선택.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 이 레이어 패널 밑에 보시면은 쭉 내려가시면 여기 FX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FX. 이게 효과예요. 효과. 클릭해 보세요. FX 글자 클릭. 그러면 이렇게 효과 나오죠. 이 중에서 스트로크, 얘가 테두리예요. 테두리 클릭. 그럼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고요. 여기서 테두리 두께, 테두리 보이죠, 그죠? 그리고 테두리 색깔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이 레이어 스타일 밑에 보면은 뭐가 있죠? 여기 드랍 섀도우가 있네. 얘를 체크해 보세요. 드랍 섀도우. 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드랍 섀도우. 드랍 섀도우 클릭해 가지고 설정값 바꿀 수 있게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디스텐스는 그림자하고의 글자 거리, 사이즈는 그림자의 부드러움 정도예요. 부드러움 정도. 그리고 오페시티는 불투명 정도겠죠. 이렇게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의 테두리와 그림자가 들어가요. 이게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은 여기 위에 글자 레이어 선택해 놓고 메뉴에 있어요. 메뉴에 레이어라는 메뉴 있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메뉴로 들어가셔도 되고. 자, 더 쉬운 방법. 요 레이어 이름이 적어죠. 이름 옆에 빈 공간 여기 더블 클릭하면 돼요. 빈 공간 더블 클릭. 그러면 바로 레이어 스타일 창이 딱 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더블 클릭하는 것도 이 레이어 이름이 길어서 빈 공간 없으면 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과 배너 이미지, 미리 보기 이미지, 캔버스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미리 빈 캔버스를 만들고 거기서 작업을 하는 방법. 필요하면은 사진도 불러와서 잘라서 붙여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빈 캔버스를 만들어서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가 사진을 불러와요. 그 사진을 캔버스 크기만큼 잘라 그대로 캔버스를 쓰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은 이렇게 우리가 미리 캔버스를 만들어서 했지만, 배너 이미지는 사진을 불러와서 사진을 바로 배너 크기대로 잘라서 바로 캔버스로 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글자를 다 분리시키면은 개별로 다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다 분리해서 개별로 크기 다 잡아주고 이렇게 꾸미는 것도 필요해요. 글자별로 다 입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노, 저, 가, 세. 자, 요거 저장하는 것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요거 저장을 할 때는 이 원을 꺼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저장할 때는 이 원 없이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원 있는 레이 앞에 보이죠? 뭐가 보이죠?
눈을 콕 찔러주세요. 그냥 약간 점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네요. 그냥 아예 그냥 원을 그냥 꺼버리는 거야. 끄고 이미지만 두는데, 자 먼저 포토샵 원본 파일로 먼저 저장을 해야 됩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저는 요거 그 세이브는 가급적이면 안 쓰고요. 세이브 에즈를 주로 사용합니다. 세이브 에즈. 그 다음에 포토샵 폴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프로필 그 우리 캔버스 만들 때 이름을 입력했기 때문에 떠요. 이렇게 만약에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포맷은 그대로 포토샵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하고 그다음 저장. 오케이. 자,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거는 이미지 파일이에요. 하지만 포토샵은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 프리미어에서 그 프로젝트 저장해 놓은 그 프로젝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바꿔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렸듯이 이 포토샵 파일도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됩니다. 다시 파일 세이브 에즈. 자, 이제 요거 밑에 포맷이죠, 그죠? 포맷.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포맷 클릭해서 JPEG. 자, 여기 보면은 세 개가 보일 거예요. 맨 위에 겁니다. 맨 위에 거 JPEG.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자, 이렇게 JPG 옵션 창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거 요거예요. 용량. 프로필 사진의 용량이 1메가로 제한되어 있나? 2메가인가? 아마 그 용량이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용량 초과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800픽셀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해도 그 제한 용량에 못 미쳐요. 퀄리티는 맥시멈 제일 높게. 그리고 오케이. 자, 됐고요. 자, 포토샵 폴더 열어보세요. 포토샵 폴더. 그러면 이렇게 포토샵 원본 파일 보이고 이미지 파일 보일 거고요. 다운로드한 것도 있고. 자, 얘를 프로필 사진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프로필 사진 가장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 여러분들 내 채널 첫 페이지에서 이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 그러면 바로 프로필 사진 수정으로 딱 들어갑니다. 사진에서 업로드 또는 변경. 자, 이렇게 해서 프로필 사진에서 업로드 또는 변경 눌러서 저장해 놓은 프로필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그러면 좀 익숙한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사진 맞춤 설정이라고 뜨죠. 여기 보면 원이 보일 겁니다. 이 원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줬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 원 안에 들어가게 편집을 한 거고요. 그대로 완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게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리가 돼요. 요거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틈틈이 예쁘게 멋지게 꾸며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플하게 작게 해도 알아볼 수 있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 하신 분은 배너 이미지용 사진을 하나 구해 놓으세요.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배너 이미지는 가늘고 길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와이드한 사진이 좋아요. 배너 이미지용 사진은 용량 이미지 크기 제일 큰 거 선택해 놓으시면 돼요. 제일 큰 걸로 다운로드. 배너 이미지 만드는 거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47쪽 배너 이미지도 규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최소 크기예요. 최소 크기. 유튜브에서 명시해 놓은 최소 크기. 가로 2048에 1152 픽셀이고요. 그리고 얘가 안전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 프로필 사진 만들 때 동그라미 표시했던 그것처럼 얘도 그렇게 표시해서 하는데 얘가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나와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필요 없는데 왜 굳이 넣느냐? 자, 이 안전 영역은 어떤 장치에서든 다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좌우 이쪽이죠. 여기는 컴퓨터 화면하고 태블릿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전체는
일부 스마트 TV에서 전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규격대로 하되 이렇게 안전 영역을 그려서 요 안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가 표현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안전 영역이 사각형이죠. 그리고 안에 작게 들어가 있어요. 요것만 차이가 있고 기본은 프로필 사진과 과정은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사진을 잘라서 바로 캔버스로 쓸 거예요. 사진을 불러 오시면 캔버스는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요걸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자르기 도구 선택하고 자르기 도구 크롭 툴 선택. 그리고 상단 옵션 바에서 가로 2048 px 세로 1152 px 가로 2048 px 세로 1152 px 요게 배너 이미지의 최소 크기예요. 이거보다 커도 돼요. 자, 여기서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꺼져 있죠. 그죠? 꺼져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여기만 보인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위에는 잘려서 안 보인다 생각하시고 배치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일 거니까 영역 설정하신 분은 숫자 키패드 엔터 또는 상단 옵션 바에서 완료 버튼 눌러서 완료하시고요. 이동 도구 다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되는 게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캔버스가 작아져 버렸네요. 좀 키워 볼까요? 키보드 Al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 돌려 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확대. 자, 확대 축소는 프리미어에서 타임라인 확대 축소할 때처럼 키보드 Al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 돌려서 확대 축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 사진 잘라서 이거를 바로 캔버스를 사용한다 그랬죠. 여기서 바로 안전 영역을 그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원 그렸던 도형 있죠. 얘를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렉트앵글 툴 클릭, 사각형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캔버스를 클릭하세요. 캔버스 클릭. 그리고 크기는 가로 1235 px, 하이트가 338 px 이렇게. 그리고 OK, 위드 하이트 OK. 그럼 이렇게 나왔고요. 자, 지금은 248쪽 설명하고 있습니다. 248쪽 밑에 안전 영역 사각 도형 만들기. 자, 도형 도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 옵션 바에 필 색깔 클릭, 그리고 노 칼라, 이 노 칼라 클릭. 색깔 먼저 빼주고요. 노 칼라. 자, 이제 옆에 스트로크 색깔 클릭, 그리고 역시 색깔 흰색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흰색. 오케이. 자, 요 사각 도형도 화면 정 가운데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이 사각 도형 레이어만 선택해 놓고요. 컨트롤 A 눌러 보세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사각 도형 레이어만 선택을 하고 전체 선택 컨트롤 A. 그럼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됐고요. 그대로 위에 상단 옵션 바에 가운데 정렬. 얘 한번 클릭, 그러면 사각 도형이 캔버스 정 가운데 배치가 됩니다. 자, 요 사각 레이어는 우리 조금 전에 프로필 사진과 다르게 이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잠궈 버리겠습니다. 자, 이 사각 도형 레이어 선택해 놓고 여기 위에 자물쇠 버튼 보이죠? 요거 눌러서 잠글게요. 잠궜습니다. 이제 얘는 안 움직여요. 편집도 할 수 없고. 자, 지금 전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점선이 보일 거예요. 요거 점선 사라지게 선택 해제를 해야 되는데 단축키는 컨트롤 D고요. 메뉴에서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누르면 이렇게 선택되는 게 해제가 됩니다.
요거 해제를 해줘야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 선택이 되어 있으면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만 가능하고 여기 안에 여기 선택된 이 안쪽을 뭐 색깔 칠하거나 하는 작업은 되는데 다른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선택 해제, 셀렉트, 디셀렉트. 단축키는 컨트롤 D 됐고요. 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요거는 방법이 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요 사도형 위에다가 또는 밑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할 건데 일단 위에다가 해볼게요. 요 사 레이어 선택을 해놓고 레이어를 하나 새로 추가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펜을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요 버튼이 새 레이어 만드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빈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T 눌러서 글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금 전에 프로필 사진하고 다르게 따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글자를 입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도형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T 눌러서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이 사각 도형 위쪽 라인 쪽에 붙어버려요. 요거는 그 나중에 이건 우리 과정에는 없지만 이게 그 패스에 따라 내가 그려놓은 패스에 따라서 글자가 입력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요건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입력할 레이어를 하나 따로 추가한 다음에 빈 레이어를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잘 배우시게 되면은 펜 툴로 라인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그 곡선 따라서 글자를 이렇게 흘러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패스에 따라서 글자가 흘러가게 입력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우리 과정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글자를 이제 꾸며 주시면 되고요. 저장하는 것도 그 프로필 사진과 똑같습니다. 요 사각 레이어 끄고 포토샵 파일로 먼저 저장을 하고 자, 파일 이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을 불러왔기 때문에 내일은 포토샵으로 배경 지우기 하고 그 지운 배경을 여기 이제 합성해서 사용하는 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과정에 이 포토샵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영상 작업을 하면은 이게 이미지 작업은 필수로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포토샵 과정을 넣는 거고요. 최소한 이제 영상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그리고 유튜브 채널 관리할 때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 작업할 때 이 정도만 알아도 활용하기는 충분해요.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 없고 기존에 있는 소스를 그 좀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아셔도
내일 배우는 것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알파 영상이라고 왜 지난번에 수업했잖아요, 그죠? 배경이 없는 영상 또는 배경을 투명하게 하는 영상. 포토샵에서 배경을 지우고 만약에 사람이 서 있는 그 사진을 배경 지우고 사람만 딱 남겨놔. 그럼 그게 알파 소스가 되는 거예요. 배경이 투명하기 때문에 지웠으니까. 그대로 영상 위에 올려서 아니면 다른 사진 위에 올려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배경 지우기. 내일 그거 같이 해볼게요. 프리미어 한다 그러면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프리미어 그 네 개는 항상 같이 사용해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로 애니메이션 한다 그러면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직접 그림을 그립니다. 애프터 이펙트와 일러스트레이터가 한 세트, 포토샵과 그리고 프리미어가 한 세트 그렇게 묶여 있고 아니면은 프리미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 이펙트는 굳이 필요 없어. 그래도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은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영상 작업하면은 영상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왜 그 효과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사용할 줄 아는 게 도움돼요. 자, 고생하셨고요.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내일 또 재미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